254개 중 140여 개 지역구의 여야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거대 양당에 대한 지지세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. 지역구 투표 의향은 국민의힘 31%, 민주당 45%로 지난 3차 조사보다 1%포인트씩 올랐습니다. 반면 녹색정의당과 개혁신당, 새로운 미래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줄었습니다.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큰 변화 없이 양당 지지율이 고착화되는 모습입니다. 이 같은 MBC 패널 조사 결과는 매번 새로운 응답자를 조사하는 일반 여론조사 흐름과는 좀 다릅니다. 전화면접조사 605개를 종합 분석해 추세를 살펴보는 MBC의 여론M에서는 박빙이었던 양당 지지율이 2월 들어 국민의힘 상승세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이러한 차이는 정치 고관여층이 많은 패널 응답자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일반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무당층이 15에서 20%에 달하지만 패널 조사에서는 8%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. 패널에 응하는 분들은 고관여층이시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정치적 입장이 뚜렷하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긴 합니다. 총선에서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도 59%,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7%로 2달 사이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. 반면 선택지가 계속 변하고 있는 비례대표 표심은 출렁였습니다.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며 비례 표심 13%를 가져간 겁니다. 그러면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지지는 3차 조사 대비 10%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. 이와 비교해 보수정당 비례 표심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.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26%로 지난번 조사와 2%포인트 차이가 났고 개혁신당은 9%를 유지했습니다. 양당의 공천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어떤 정치인이 공천을 받아야 하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물었습니다. 소속 정당과의 관계에서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 공천을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55%에 달했고 지지자와의 관계에선 지지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정치인이 공천을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49%로 가장 많았습니다.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. 3주 전 2차 조사에서 신당에 비례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자는 27%. 그런데 이번 3차 조사에서 신당을 주도하는 인물의 이름을 빼고 조사 시작 시점에 당명으로만 물었더니 신당을 찍겠다는 표심은 16%로 줄어들었습니다. 3주 만에 신당에 대한 표심이 11%포인트 떨어진 겁니다. 반면 거대 양당을 찍겠다는 답변은 국민의힘이 2%포인트 늘었고 2차 조사 용해인 신당 지지층이 이동하면서 민주당은 9%포인트 증가했습니다. 지역구에서는 당선 확률이 높은 거대 양당 후보에 표를 주고 비례대표는 제3당을 찍겠다는 이른바 분할 투표층도 10%포인트 줄었습니다. 2차 투표에서 다양한 신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결집되는 모습입니다. 선거가 가까울수록 각 진영의 결집은 더 강해지는데 특히 거대 양당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지 강도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의 투표 의향으로 거대 양당에 대한 지지 강도를 분석했습니다. 세 차례 조사에서 모두 같은 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고 응답한 핵심 지지층은 전체 1,265명 중 국민의힘 285명, 더불어민주당 3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들 핵심 지지층은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74%,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70%로 나타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 강도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. 투표할 정당을 정하지 못했다는 미결정층은 1차 조사에서 21%로 시작해 2차 조사에서 9%로 줄어든 뒤 3차 조사에서는 8%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. 4차 패널 조사는 3월 첫 주에 발표합니다.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.